뉴멕시코 남부의 화이트샌드 국립공원은 끝없이 이어지는 흰빛 모래 언덕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들 중 일부는 신선하고 새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들보다 약간 오래되었어요. 정확히는 2만 1000년에서 2만 3000년 사이죠. 과학자들은 석고 토양층에서 약 60개의 화석화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북미에 인간이 존재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예요. 이 지역의 최초의 인류가 언제 거주했는가에 대해 거의 한 세기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13,000년 전이 되어서야 나타났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새로 발견된 흔적들은 더 수천 년 전의 것이었다는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고대 인류가 극복해야 했던 도전들이 무엇이었는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들은 빙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이곳에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그 지역은 더 습했고 풀도 많았어요. 뉴멕시코의 사막이라기보다는 현재 중서부의 대초원처럼 보였었죠. 매머드는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얕은 호수의 진흙투성 해안에서 살았어요. 이곳의 거인은 매머드만이 아니었어요. 1930년대 초 한 동물관리 검사원이 신화 속의 빅풋의 것이라고 믿었던 큰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발자국은 거대한 나무늘보의 발자국으로 밝혀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연구원들은 국립공원에서 수천 개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흔적들은 고대 인류가 빙하기의 거대한 나무늘보와 매머드와 함께 살았다는 걸 증명해요. 이 지역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비와 눈이 녹으면서 주변 산에서 석고가 나왔어요. 생명의 중심지인 고대 오테로 호수는 약 10,000년 전에 말라버렸어요. 투명 석고 결정체가 그 자리에 형성되었어요. 강한 바람이 이 결정들을 부수고 동쪽으로 가져왔어요. 석고모래가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곳에 형성되고 있어요. 바람은 이 지역에 남아있는 흔적 일부를 드러냈지만 다른 흔적들이 모래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훈련된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2018년 연구원들은 여성의 발자국으로 생각되는 걸 발견했어요. 이 여성은 거의 1.6km를 걸었고 그녀의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발자국들이 가끔 옆에 나타나 있었죠. 발자국을 분석하는 것은 발자국을 남긴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어요. 화이트샌드의 흔적이 남았던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지형의 종류 때문에 서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흔적들도 수천 년의 주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정확한 날짜를 찾기 위해 연구원들은 발자국층 아래와 위에서 선사시대 샘플에 대한 특별한 종류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씨앗층을 찾아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씨앗과 발자국이 둘 다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어요. 고고학자,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로 구성된 팀이 농구 코트 절반 크기의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 그곳에 모였어요. 키와 걷는 속도에 근거하여 더 최근에 발견된 대부분의 흔적들은 10대들과 그들의 어린 동생들의 것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더 숙련된 일을 처리하고 청소년들이 가져오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업화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죠. 일단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빙상이 사라지고 초원이 마르고 나니 고대인들은 약 4,000년 전 이곳에 와서 농업의 첫 발을 내디뎠어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그 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들을 돌보았어요. 작은 마을에 살았고 난로 언덕 또는 선사시대에 불을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모골론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했어요. 그들은 도자기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영구적인 집에서 살았어요. 700년도 더 전에 아파지족이 들소떼를 쫓아 이곳으로 왔어요. 그들은 유목민이어서 한 곳에 붙어있지 않고 임시로 집을 지어 살았어요. 2019년 고고학자들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년 더 일찍이 현재의 콜로라도 골든에 인간이 살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이 선사시대 유적지는 1950년대 발굴이 시작되었을 때 이 지역을 소유했던 놀이공원의 이름을 따서 매직 마운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겨울에 유목민 수렵 채집인들이 생존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위치가 너무 낮거나 높지 않았기에 키우던 동물들이 돌아다닐 수 있었죠. 땅속 2m를 파자 연구팀은 바람막이 장만한 크기의 흙 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흙 속에는 동물의 뼈와 석기를 만들 때 깨진 돌들이 있었어요. 화이트샌드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방식의 토양 연대 측정법으로 9,000년 된 것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수천 년의 침식과 땅을 움직이는 홍수 때문에 이런 걸 발견하는 일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발견에 기뻐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고대 인류 친척인 네안데르탈인은 약 13만 년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살았으며 주거용 건물과 비슷한 걸 만들 정도로 충분히 발전했어요. 그 단지의 자네들은 지브롤터 암석이라고 불리는 높은 석회암 고단에 위치해 있어요. 최초의 여성 두개골은 1848년 광산 작업 중에 이곳에서 발견됐어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곳을 연구했고 네안데르탈인의 삶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동굴에서 고대 도구들과 오래된 동물들의 뼈들을 발견했어요. 바위 하나 안에 4개의 동굴이 있었는데 마치 주택단지 아파트와 비슷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사냥과 낚시를 도왔던 걸로 보여요. 깃털 장식을 만들고 벽에 추상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들과 그 시기의 다른 흔적들은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의 삶을 자세히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2021년 말 고고학자들은 동굴들 중 한 곳의 내부에서 미지의 터널로 이어지는 틈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구멍을 통해 기어 들어가 동굴 지붕 아래 새로운 공간을 열었어요. 이곳은 4만 년 이상의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산 전체 단지에서 가장 최고급 아파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공간에는 고대 종유석이 있는 높은 천장이 있었어요. 부서진 돌 커튼은 아파트를 여러 방으로 나눴어요. 과학자들은 벽에서 고대 동물들의 잔해와 긁힌 자국을 발견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아마 이곳에서 살지는 않았겠지만 이곳을 방문하곤 했어요. 여기서 발견한 고대 꽃가루 자료와 찾은 동물 유해로 판단하자면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산림지대나 사바나, 염습지, 관목지대를 방문했고 다양한 음식 선택권을 가졌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또 사냥과 낚시를 하곤 했었어요. 이 동굴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원숭이보다 인간에 더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관습과 규칙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비록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와 많이 닮았지만 적어도 50만 년 전에 현대 인류의 혈통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종이었어요. 적어도 존재하는 동안의 일부를 초기 현생 인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DNA 속에 네안데르탈인과 다른 고대 인류인 데니소바인의 흔적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그 부족들의 마지막 생존자들이었지만 다른 집단의 대표자들과 짝을 맺었죠. 그 산물이 우리 게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면역체계에서부터 머리카락과 피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체 네안데르탈인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상이 유럽과 아시아 출신인 사람들은 DNA의 약 2%를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물려받았을지도 몰라요. 데니소바인 DNA는 아시아 출신의 조상을 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며 게놈의 5%까지 구성할 수 있어요. 고대 인류는 간헐적으로 5만 년 동안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 있는 또 다른 동굴을 사용했어요. 연구원들은 그 벽에서 인상적인 양의 선사시대 예술을 발견했고 그 작품들 중 1000개 이상을 목록화했어요. 이 동굴은 6만 5천 년 전 네안데르탈인에 의해 처음 사용된 후 예술을 만들기 위해 현생 인류에 의해 사용된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구석기 시대의 오커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이 동굴은 현생 인류가 도착할 때까지 약 7,000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현생 인류들도 그 동굴을 거주하기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벽에 예술을 만들고 조가비와 동물 이빨로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거예요.